이어령 박사님 제가 이제 보니까 이분이 1933 원래 이제 거기 인터넷에 나온 건데 실제로는 이제 1933년 11월 13일생이시래요. 이분이 이게 음력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1933년 12월 29일 양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 보니까 22번 0번이더라고요. 0번. 음력의 이제 수가 이게 이제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 이거 이제 양력으로 가면 요게 이제 후천수거든요. 이거 예전에 강의할 때 들었죠? 네, 음력은 선천. 예, 이게 이제 양력이니까 요게 21번이시더라고. 21.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2 플러스 1이잖아요. 이 0은 없으니까.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네. 3번이 이제 이게 직업수가 되는 거죠. 직업수 해서 제가 한번 이분의 그런 걸 잠깐 한번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이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분이 0번의 기질이 다분한 거예요. 0번의 기질은 자기 먹을 밥그릇 다 있잖아. 먹을 밥그릇 딱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분도 의상도 되게 잘 입으시잖아요. 우리 이어령 교수님 멋쟁이시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막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물론 이제 머무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 이분 자체의 성향 자체가 이 0번의 카드는 내가 직업에서 공무원을 해도 저녁에 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공무원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분이고 자기를 또 도와주는 태양도 이렇게 비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선천적으로 0번 기질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또 그러니까 타로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제 타로는 출생 시간을 몰라도 돼요. 네. 출생 시간을 몰라도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음력의 양력을 알면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를 아는 것도 또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후천수가 21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1번. 네, 21번이잖아요. 21번이니까 이 세상 바깥으로 항상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봉을 딱 들고 있으니까 똑똑하신 분이고 화토공수가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화토공수거든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신비로움이에요. 요 천이 신비로움 베일. 그러니까 신비로운 걸 막 파헤치는 그리고 자기가 이 월계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21번 월드 세상으로 향해서 저는 그때 완성했다고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 세계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알았지 그걸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그때 배우신 거 갖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나면 보이나니 그때 아는 것은 예전에 알았던 것과 뭐 다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데 결국 완성을 하려면 또 다른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완성을 한다는 건 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을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계란 잘못하면 남이 좀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게 끝이 없네 이거는. 당연히 끝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걸 배운 거하고 지금 배우는 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때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자기 어떤 닫혀 있는 세계를 깨우치고 나가는 거라고. 나가는 거. 그런 의미로 월드를 이제 본다는 거죠. 월드를 보고 이분이 이제 직업수를 보니까 3번 카드더라고요. 3번이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뭐랄까 이화여대에서 교수하셨어요. 그건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직업수 자체가 여대에서 참 그렇게 강의를 하실 분이구나. 이게 지금 3번이 엠프리스잖아요. 엠프리스. 해석을 잘 하시는 거지. 내가 그게 했으면 해석을 그렇게 했겠어. 엠프리스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분은 남성이면서도 되게 섬세한 면이 많은 거죠. 여성적인 기질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어령 분이. 그래서 거기 인터뷰 이 책도 보면 중간에 뭐 식사하라고 하고 막 뭐 챙겨주고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자상함이 이 직업수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전 저거 배울 때 풍요라고만 알고 있어.
제일 부러워. 아니 그러니까 풍요도 되는데 풍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거 나오면 돈 잘 번다고. 언니 아니, 나왔잖아. 이거는 이게 부동산 운도 있고 그러니까 언니 부동산 운도 있고. 아니, 그때 그렇게 왜냐면 이게 이제 옆으로 너무 계산 인수카드 넘어갈게. 이거 끝도 없어. 이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성향이 있는 것도 알면 나쁘지 않으니까. 언니도 잘 맞았다. 하여튼 그래서 아니 왜 이건 아니 부동산 카드라서 언니 잘 맞았다고. 아니 됐죠 이제. 자, 또 이런 거 좋아하시네. 되게 좋아요. 자, 훨씬 재밌어. 아니 이게 더 재밌는 거죠. 공부를 지적인 게 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좀 재밌었던 거는 이 101쪽입니다. 이거 뭐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101쪽에 보면 이 공부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해요, 그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쉬운 얘기 해볼까 이런 말 나오죠. 101쪽 보고 있어요. 거기 밑에서 한 5개 줄에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토끼 이야기라고 있죠. 토끼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를 베었네. 도끼는 아버지의 도끼였어.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누가 아버지 도끼 가져와라 그러면 아들은 그 도끼를 가져가. 그렇죠?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도끼잖아. 뭐 옛날 정수라 가수가 아버지가 앉아있던 의자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아버지의 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의자인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그 도끼를 가져갔지. 그런데 도끼 자루가 썩어서 아들이 자루를 바꿨네. 날이 너무 무뎌져서 날도 바꿨어. 그럼 그게 아버지의 도끼일까? 이렇게 되게 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도끼 자루도 바꾸고 날도 바꿨어.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사라지고 도끼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도끼. 이게 바로 사고의 기본이야. 아버지 도끼는 존재하지 않고 개념으로 살아있는 거지. 이런 표현이 참 저는 이렇게 정말 대학자는 생각하는 게 좀 이런 걸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되게 철학적으로 푸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107쪽을 보시면 107쪽에 중력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슬러라. 이런 진한색이 있죠? 107쪽을 보세요. 107쪽.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결을 거슬러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세상의 관점을 다시 바꾸는 거. 물결. 그러니까 이게 물결을 거슬러라는 페이지가 달라요. 책이 옛날 책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구입하셨어요. 비슷할 텐데. 표지부터 그래요? 달라요. 그래요? 저는 열린원에서 나온. 하여튼 안은 똑같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순자가 이런 말, 순자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성악설은 알죠. 근데 순자가 성악설에 대해서 인간이 악하다. 왜 어떻게 비유를 하는지 아세요? 그건 성악설은 다 알아. 아이를 봐라. 뭐라고요? 어린 시절 아이가 그거 어린이절 아이요? 이게 자기가 아니라 태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아니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순자가 악하다, 인간이 악하다는 걸 이제 좀 들어보세요. 순자는 인간이 악한 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거. 이게 이 순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 순자. 그러니까 뭐 맹자는 성선설은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막 유자 입정이라고 해서 구하려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다, 인지상정이다라고 했지만 순자는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된다는 거.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된다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거. 표현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는 거. 순자는 그래서 순자가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모르셨죠 거기까지. 네네. 그러니까 순자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다. 악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 불가 이이라. 학문은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순자의 말. 그러니까 결국 요즘 말은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평생 교육의 아버지죠. 순자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의 동력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참 멋있는 거. 그다음에 또 여기 6번으로 가면 뒤쪽에 손잡이가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네. 이것도 참 생각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손잡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뭐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손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뭐 그냥 넘어가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손잡이는 그러니까 없었던 거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게 뭐 타자의 것이냐 뭐의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별로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손잡이에 그냥 먹고 이랬는데 이분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야 이게 또 저도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또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케이스 스타디 이런 말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막 보다가 원래 제가 막 필기를 좀 해놨었는데 이게 지금 책을 제가 막 어디다 놓고 갑자기 놓고 온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거 책 다시 사온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막 필기를 하다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놓고 왔나 봐. 그래갖고 여기 미금문고에서 다시 샀다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필기를 막 해놓은 게 다 지금 없어서 막 근데 하여튼 여기 송화가루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송화가루 나오는 게 제가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송화가루. 그래서 거기다 제가 뭘 쓰는 게 있었는데 그냥 설명해 주세요. 아니 설명은 아니고 이 송화가루와 관련돼서 제가 눈 오는 거랑 같이 나왔었는데. 예 송화가루가. 그거와 관련돼서 멋진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페이지를 좀 아시면 그 동안에 그러면 제가 쓸 동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송화가루 뭐 이게 그 여러분이 산사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거기 한번 써보세요. 아무데나 산사 산에 있는 절 산사인데 이게 이제 이달이라는 이달이 이제 삼당파 시인이 있어요. 백광훈, 최경창, 이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삼당파 시인인데 백광훈, 최경창. 이 삼당파는 뭐냐면 당시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이다. 삼당파 시인이 있어요. 삼당파 시인의 이달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말로 쓸게 그 우원절군데 뭐 한자로 쓰면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건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제, 백운중, 백운, 승불소. 일단 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승불소, 객내 문시계, 객내 문시계. 그다음 마지막이 만학 송화로. 이런 게 있어요. 뭔 소리냐면 사제랑은 절이 있다는 거예요. 절이 있다. 이건 알겠죠? 절사 있을제. 한자를 안 써도 되겠죠?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제가 쓸 줄 아는데 시간 관계에서 절이 있어. 흰 구름 가운데 있어. 사제 이거 알겠죠? 네. 이 묘사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절이 흰 구름 가운데 있는데 흰 구름을 스님이 불속 쓸지 않는다. 절이 흰 구름 가운데 이 묘사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절이 흰 구름 가운데 있는데 흰 구름을 스님이 안 쓸어. 객내 손님이 왔어. 그래서 손님이 왔어 이제 그 절에. 네. 문이 비로소 열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절문이 비로소 쫙 열리는데 만 개의 골짜기에 송화가루가 이 노자는요 이게 이제 그 늙을 노자 원래는 늙을 노자인데 여기서는 송화가루가 늙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송화가루가 날린다는 거예요. 완전 한편의 그림 아니에요? 이 산사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달 산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제 백운중 멋있지 않나요? 시? 백운 승불소, 객내 문식의 만학 송화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이제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냥 책의 내용을 물론 이제 읽는 것도 공부죠. 책의 내용을 읽는 게 공부예요, 당연히. 그냥 이거 객내 문식의 만학 송화로. 인터넷 네,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와요. 하여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읽는 것도 막 정신이 없고 막 힘들어요. 힘들어. 거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여기 저도 이걸 다 이해하진 못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제 대학교 졸업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막 삶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연습도 해라 이거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런 또 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팥불이다. 여기 이제 그 네. 131쪽에 나와요. 131쪽. 여기 이제 부탁에 대한 칼럼을 썼다. 평범한 사람 중에는 도움을 받기만 한 테이커, 도움을 주는 사람 기버가 있다. 그렇죠? 테이크 받다는 뜻이니까 기분을 준다. 요즘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만큼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리퀘스트.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구란 뜻이에요. 요구, 요청, 리퀘스트가. 그래서 거절이 겁나서 부탁을 두려워하지만 실험해보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를 이거 실제로 예전에 TV에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넥타이를 못 맨다. 진짜로 좀 매달라. 그러니까 거의 다 막 매주는 거야.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매고 이렇게 그게 나왔다니까 진짜. 그거를 요청을 하면 근데 이제 저기 있대요. 페이지 송악가. 146. 146인가요? 네. 거기 알았어. 그 146쪽에 잘 찾으셨네. 저 다 읽었는데 막. 그건 좀 이따가 이제 하여튼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야기 좀 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리퀘스트를 하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거절할 거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묻힐 수 있는 자원을 개인에 유통시킨다는 차원에서 부탁이라는 게 아주 역동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뭐 다 읽으셨을 거니까 보시고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구단은 뭐 138쪽에도 보면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사이 그 내린 첫눈, 눈부신 쿠데타 이런 표현도 참 멋있지 않았어요? 읽어보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와서 새하얗게 깔린 거야. 첫 마디가 눈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그 내렸을 때 이렇게 모습.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나온 김에 하나 영어 표현 알려드리면 it rained. it snowed 하면 눈이 내렸다는 뜻이 이건 알겠죠? snow가 눈이니까. 근데 이 snow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어 표현은 in ace라는 말이 있어요. in ace. 이게 뭔지 아세요? 이 snow든 눈이 내렸다는 걸 알겠죠? 비인칭 주어니까. 네. 이게 중에 앞에는 뭐 다 아는 거고. 이게 뭔지 아시는? in ace. 뭐예요? 이거 뭐냐고요? 이 눈이 이게 팔자춤을 추면서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팔이잖아, 팔. 여러분 이런 걸 잘해야 한다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저는 웬만큼 이제 영어 이야기해서 좀 무서워. 왜 웃냐면 그러니까 영어를 맨날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막 이런 것만 해.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게 재밌잖아요. 눈이 이렇게 팔자춤을 추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속으로 알려서 제가 영어 전공자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첫눈이 내리는 그 풍광들도 막 이렇게 써놨어요. 눈이 새하얗게 와서 눈이 새물새물하고 하면서 윤동주의 시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내린 눈이 왜 경이로울까 이렇게 나오죠. 이 144쪽에. 그러니까 변하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하룻밤 사이에 풍경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왜 가슴이 뛰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왔더니 다른 세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공부예요. 여러분 여행을 여행 대가가 계시는데 여행을 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행을 왜 하세요? 그러면 즐거워서? 전화가 즐거워서. 여러분 어때? 여기 문화경영학과도 여행 많이 하는 과잖아요. 여행 왜예요? 새로움을 느끼는. 맞아요. 이게 바로 신기성의 좀 유식한 말로 신기성의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으로의 탈출. 일상으로. 근데 이런 건 다 알아. 그런데 일상으로 탈출 누가 이야기했냐? 이소 아울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고
이 신기성의 주문을 플로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 관광학 공부 좀 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모르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는 신기성. 우리가 여행지가 똑같아 여기 미금하고 똑같아. 내가 저기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그럼 돈 내고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제주도를 왜 갑니까? 신기롭잖아요. 막 이어도 사나도 나오고 막 도라르방도 있고 막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야. 야자수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와이 갔다고 뻥치잖아. 제주도 갔다 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 하룻밤 사이에 풍경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죠? 다른 세상이 되는 이게 이제 바로 신기성의 추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름다운 쿠데타라는 말도 막 쓰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 어제 누린 눈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송화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146쪽에 보면 날리는 건 송화가루가 좋았네. 집 앞 큰 소나무에서 송화가루가 날리면 세상이 노랗게 변하고 이런 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송화가루가 쫙 요즘도 봄 되면 창틀에 노랗게 맞는 게 예. 너무 마루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이분이 되게 우리는 보면 그렇게 알지만 옛날에 자연에서 그렇죠. 송화가루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청소할 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시가 딱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이달의 산사라고만 써놓으세요. 그 네네. 146조 아까 쓰긴 했지만 네.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오늘 공수한 거라서 바로.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공부가 제가 왜 이런 걸 저런 거 알려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여러분끼리 이거 저기 책 읽기 하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내용들 하여튼 공부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75쪽 뭐 다 하려면 끝도 없고 175쪽에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이 표현도 참 멋있죠. 꿈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어떤 자기 꿈을 막 이렇게 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림이라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꿈은 눈을 감으면서도 꿈을 꾸죠. 여러분 잠잘 때. 네네. 근데 눈을 떠서도 꿈을 꾸죠. 내 네. 꿈은 뭐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눈을 뜨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꿈이에요. 이 드림이죠. 아이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 드림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 이게 이제 동족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영어로는 같은 족속의 목적어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말고 방황하고 길 잃은 양이 되라 이런 말 나오죠. 네. 거기 177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179쪽에 보면 이제 그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딜레마. 우리가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 이 딜레마가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가 철자가 어떻게 되시지 아시는 분? 이 딜레마 철자 물어보면요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써요. DILEMMA M이 두 개. 딜레마가 뭐냐?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이 몰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 하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게 진퇴양난. 딜레마가. 이거 영어로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아포리아란 말 쓰는데 이게 이제 데리다가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서양 철학자. 그러니까 포리아라는 건 통로고요. 어는 나시다. 없다. 더 이상 통로가 없다. 더 이상 통로가 없으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상의 오감도에 보면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하다가 13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마지막에 길은 막다른 골목이요 이런 말 나오거든요. 길은 막다른 골목이 뭐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길은 막다른 골목. 이게 보면 이상의 이육사 알죠? 네.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가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이제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한 발 뒤질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육사가 이야기할 때 보세요.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한 발 제겨. 이육사 시 멋지지 않아요? 디딜 곳조차 없다.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한계 상황.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이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아포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 인생이 무문석이 될지 한문석이 될지 그 차이가 뭔 줄 아나? 리빙과 라이프야. 뭐 이렇게 써놨죠? 의식주야 진선미지. 월급 더 많이 받고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리빙이야. 대부분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리빙이야. 진선미에서 오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돈은 더 벌지 몰라도 인생 내내 고된 거야. 뭐 이런 표현들. 공자가 그러잖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식살, 공자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막 그 문화교양학과 다닐 때 시험 기말고사 막 공부하다 보면 날 새버리잖아요. 아, 날 새는지도 모르고 공부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문문석이 됐거냐 화문석이 됐거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내용에서는 화문석이 좋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화문석은 만들면서 재미가 있지만 문문석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게 문문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어느 게 좋다는 건지 나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는 내 스스로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나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뭐 남들보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화문석이라는 꽃무늬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꽃무늬 자리. 이게 원래 문자가 이렇게 실사변이 있어도 문이고요. 여기 없어도 이게 무늬 문자가 돼요. 이게 불을문만 있는 자리. 이게 이제 무늬 문자, 꽃무늬 자리인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의 무늬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그거는 자기의 판단인 거예요. 어떤 영역 맞잖아요. 나는 그냥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죠. 무문석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이 철학과 문학은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나의 그 의견이. 내용에서는 문문석은 만들기가 훨씬 더 쉽다.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뭐 어떤 걸 글을 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좋다는 건지 난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이 해줘야 사람도 돼. 이제 깊이 있게 뭐 이야기는 안 하죠. 이제 이게 던져 놓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던져 놓고 판단은 너의 어떤 생각대로 해라. 이런 거지. 어떤 뭐 근데 수학처럼 화문석이 비싼 거잖아. 예. 그치. 수학 당연히 비싸죠. 수학처럼 뭐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쭉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하여튼 이분이 정말 영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부라는 것도 진짜 미쳐야 된다. 거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252쪽에 보면 지혜자 혹은 광인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250.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써보세요. 불광불급이거든요. 불광불급. 이게 그렇죠. 미칠광자의 미칠급자거든요. 한자 써서 이렇게 불광불급. 이게 앞에 있는 건 미칠광자고 뒤에는 미칠급자. 이거 미친다는 건 이른다. 미친다는 게 얘는 이제 또라이가 됐다. 매드. 이해가죠? 미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 불광불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미쳐야 돼. 여기 이제 밸런스도 나오잖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를 아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그 252쪽에 보면 뭐 무슨 뭐 어쩌고 광인이 돼야 된다. 미쳐야 강인이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밸런스를 잃지 않고 현재까지 오신 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밸런스가 이게 균형은 알죠. 네. 이런 거는 다 알아. 이거 모르면 뭐 간첩이지. 네, 근데 네. 밸런스가 되면 여쭤볼게.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요? 밸런스. 그때 배차 대조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잔액인가 잔고 뭔가. 잔. 잔고. 공부를 확실히 잘해. 잘하셔. 머리가 좋으시네. 이런 분은 있으면 재미가 없어. 기억력이 없어야지 제가 재밌어.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잔고라는 것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영어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균형이 있어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인트레스트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잔고를 채워야지 되게. 그렇죠. 균형이 있지. 균형이 맞으니까. 인트레스트도 이것도 저도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게 이자라는 뜻도 있고 관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이자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금리가 3%일까 3.5%일까 그렇죠? 모간 스탠리가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지 코인이 올라가는 둥 그러잖아요. 영어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자라는 뜻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이자와 관심이 다르잖아. 네. 근데 영어는 인터레스트라는 게 이자 관심이 있다니까. 밸런스가 균형과 장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맹장이 어펜딕스. 맹장 알죠? 네네. 근데 맹장이 그 또 다른 뜻이 어펜딕스가 뭐냐? 부록이에요, 부록. 맹장은 부록이 아니에요. 부록이구나. 필요도 예, 없으니까. 맹장 수술하잖아. 네. 어펜딕스가 맹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 그다음에 엠피비언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엠피비언이 양서류, 개구리 물에도 있다가 근데 이게 장갑차도 돼. 자, 둘 다 수륙 양용이 아니에요. 수륙 양용이죠. 그래서 엠피비언을 찾아보면 양서류도 장갑차도 된다니까. 진짜로? 영어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김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불광불급이다. 미치지 않으면 또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의식주의 언어, 진선미의 언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쭉 끝까지 읽고 이제 마지막 선물 이런 말도 290쪽에 이제 나오죠.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쭉 나오고 하면서 뭐 따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여러 이야기 나와요. 정말 이 책을 읽어보면 저도 이제 끝까지 쭉 읽어봤지만 야 이분에 대해서 하나에 한 번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읽어야 되겠고 또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어령 이 작가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과 하나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건 그래요.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이 작가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좀 유식한 말로 이제 시적 화자라고도 하고요. 그냥 화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 페르소나라는 건 가면이라는 뜻도 되고 시적 화자가 되거든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할게요. 그 페르소나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다. 진달래꽃의 시적인 화자는 여자죠. 시적인 화자가 남자예요. 나보이가 역겨 가실 때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죠. 네네. 시적 화자 근데 김소월이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시인이지만 여자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읽어보셨. 이거 남자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 바를 것인가 막 나오죠. 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철에 읽어봐봐요. 네네. 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페르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읽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야기할 건 정말 많은데 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신 걸로 하고 자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씩 잠깐 소감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먼저 시작하시든가 잠깐 소감을 좀 이야기하시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진짜 이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제목이 좀 진짜 책 내용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름아름 알고 있던 다양한 어떤 단어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놔서 설명해 놓은 게 아름답게. 네네. 네, 너무 멋있었던 것 좋습니다. 같아요. 예, 됐죠? 그다음에 뭐 짧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길게 안 뭐 하셔도. 저는 읽었는데 조금 쉽게 잘 읽었어요. 잘 되게 읽었는데 철학적. 근데 좀 어렵더라고. 어렵죠.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줄줄 이게 잘 쉬운 책이 아니에요. 잘 넘어갔어. 잘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심하고 나한테는 좀 어렵고 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나 참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난 내가 예전에 이해 못했던 걸 이 책에서 나는 100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난 이걸 이해를 못했어. 아니 99마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 마리를 쫓아가서 찾아 그거를. 그러면서 이 마이클 샌델의 막 그 윤리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99마리도 한 마리이다. 각자는 한 마리다. 그렇죠. 숫자를 얘기하는
그렇죠. 아주 그럼.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지.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구나. 1년 해야 돼. 네. 알려. 나는 네. 진짜 나 성경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아까 야 욥기 나온 것도 그것도 그럴 때야 이제 신을 마주한다는 것도 사실 그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조금 나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그래서 다음 달에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 이효령 교수님이 정말 우리 문학에 정말 대가라는 거. 대가죠. 인문학의 네, 대가라는 맞죠. 것이 너무 진솔하게 이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너무 깊은 마음이 들어 맞죠, 계신 맞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인문학 여행하면 정말 이분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선정한 거예요. 선정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 영어 영문학자로 입장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분이 국문학자가 이렇게 영어 쪽을 많이 알지? 저는 그걸 놀랐어요. 영어를 저는 이제 영어 박사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특히 들었어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떠셨어요? 여기 큰 질문 이런 것보다는 뭐 작은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참 자료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저기 모아 보면 큰 얘기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하시죠. 읽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이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독서 토론하는데, 그렇죠? 이 하나하나가 너무 이 구절이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아니 너무 뭐랄까 그 표현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에 이제 하는 거죠. 표현력이 좀 표현력이 좋다. 예, 아주 짧고 진솔합니다. 감정을 예. 저는 그렇게 예.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은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읽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요거 동영상도 좀 들어봤어요. 예, 예. 그런데다가 설에 또 엄마 요양원에 계신 100세 된 엄마를 잠깐 모셔왔어요. 어머니 살아 계신 거예요? 네. 와. 집에 집에 오셨다 오셨다 가셨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 오셨는데 이제 이 책도 읽은 상태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더 와닿았어. 더 그렇죠, 와닿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정말로 이거 막 그 밤에 막 뼈를 깎는 것처럼 그런 그렇죠.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한 그 죽음을 또 어떻게 보면 즐기는 면도 좀 네. 일종이 있고요. 그거를 다 자기 거라고 끝에는 좀 눈물 나더라고요. 좋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막 우리가 삶이 전체가 축복의 선물이라고 한 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예, 알겠습니다. 삶 전체가 전부 선물이다. 이게 참 마음에 예, 좋습니다. 여기 문 작가님 좀 강의 책은 안 읽으셨겠지만 좀 이어령 교수님 너무 유명하고 한 말씀 하시죠. 설명을 보지는 못했는데 예. 우리 장 박사님이 확실히 여러 가지 인문학과 또 영문학, 국문학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제가 볼 땐 지인이지만 저런 분은 드물다. 제가 그런 말 하라고 안 했어요.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고 또 오랜만에 들어보니 이렇게 깊고 넓은 지식을 다방면적으로 넘나들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 그걸 모르고 지나가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느끼고 그 속에서 이제 이효령 박사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유명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장 박사님 수준도 높고 여기 계신 분들도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제 책으로 이렇게 않을까 예. 그 책도 좋아요. 그 정도까지 예.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이 수준이 되게 예. 하이 퀄리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